제주의 대표적 축제인 들불축제의 존폐 여부를 두고 오늘 도민 수기영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찬반 의견을 가진 도민 패널 200명이 참석해 전자투표로 진행됐는데 이 최종 결론은 추석 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의 전통 목축 문화를 재해석한 들풀축제. 오름 전체를 태우는 이색적인 블로키로 국내외 인기를 끌며 제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지만 산불 위험과 환경 파괴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3월 축제가 취소됐고 6개월 만에 존폐 여부를 토론하는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전화 면접을 통해 찬반 균형을 맞춰 선정한 도민 패널 200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사전에 예방 대책을 잘 강구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현행대로 유지를 해서 제주에 관련된 전통성도 보존하고 제주 관광 자원도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는 너무 행정적인 문제도 많고요. 거기다 집중적이고 도외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쓰레기 같은 거나 먹는 먹거리로 위주로서 본다 하면은 그 봄에 그 소원 빈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민 패널들은 찬반 양측의 토론을 지켜본 뒤 분임과 전체 토의를 거쳐 축제 유지와 폐지, 새로운 대안 등 3가지 중에 하나를 전자투표로 선택합니다. 투표 결과는 수기영 정책개발운영위원회로 전달돼 권고안 작성과 제주시 최종 결정의 토대가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들불축제 권고안을 작성을 해서 제주시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중에 들불축제 최종 앞으로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달 23일 들불축제 개최 여부에 대해 시민 원탁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투표 결과로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트램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어떤 기술을 채택한 트램을 들여올지도 관심거리인데요. 제주도는 시작 단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과연 수소 트램만이 유일한 대안인지 조인호 기자가 장단점을 짚어봤습니다. 3년 전 철도 차량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소 전기 트램입니다.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 연료 전지와 기존의 전기 배터리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제주도는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수소 트램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트램이 배터리 트램보다 가격은 50%가량 비싸지만 운행 가능 거리가 6배 가까이 길고 수송 인원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를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한 점도 작용했습니다. 그린수소 생산 시설을 25년부터 해서 한 5개년간 30메가를 이제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인프라를 일단 그 기간 중에 갖추고 있는 것도 있고요. 문제는 이 같은 수소 트램을 실제로 운행해 본 사례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수소 생산이 초기 단계여서 수소 가격과 충전소 설치 비용이 비싸고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난 4월 착공된 서울의 위례 신도시 트램은 배터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대전시는 국내외 15개 업체가 제안한 수소와 배터리 등 다양한 기술 방식을 입찰에 붙여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차량 시스템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 과정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대전시 내부에서 안을 확정하는 데 2, 3개월 소요될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트램 도입을 검토 중인 20여 개 지자체에서도 기술 방식에 대한 선호가 엇갈리고 있는 점도 트램 도입 논의를 시작한 제주도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교원 활동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교권 문제 등 갈등 사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서도 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에 맞춰 전국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제주에서도 교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추모하고 교권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안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교원 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다른 지방 교육청들이 내놓은 방안을 짜깁기 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주도 교육청이 정책 연구를 진행해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고서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질책이 나왔습니다. 아주 시적절한 연구 주제였는데 이 연구는 연구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시사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정서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도교육청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입니까? 전담 기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진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도내 모 고교 교장의 갑질과 성희롱 사건의 교육청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 요구도 나왔습니다. 교육청의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의견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성희롱에 해당됨이라고 판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관실로 넘어가서 지금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은 교장실이 아닌 다른 곳 별도의 공간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편 현재 용역 중인 예술고와 체육고 신설 또는 전환과 관련해 의원들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방 학교 상황을 잘 살피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내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접종 기간은 내년 4월 말까지며 대상은 13살 이하의 어린이와 임신부, 60살 이상의 어르신 등 25만여 명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